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6일 정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에 NS 국가안보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나는 그래도 김정은 편에 서겠다. 김정은을 편하게 해주겠다. 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니까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칭찬하면서 미국과 결별하려고 한다는 아주 불길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에 서니까 이 세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고립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유엔, 세계의 질서를 관리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결의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을 하고 핵 보유국이 되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 도전한 거죠.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다시 연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유엔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문재인만 고립이 되는 거죠. 김정은과 손잡으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로부터, 유엔으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는 절대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공동 발의가 되었습니다. 공동 발의가 되었습니다. 초당적입니다. 초당적. 여기엔 또 이 법안 이름을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김정은 정권이 불법 응용해가지고 고문하고 투옥하고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송환했다가 송환된 지 얼마 뒤에 며칠 뒤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추모한 대북 제재 법안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집단으로 본다는 뜻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38로스라는 이 북한을 인공위성으로 관찰하는 이 사이트가 아주 불길한 뉴스를 내놓았습니다. 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발사장 그리고 시험장을 지난 8월에 해체했다. 이게 상당히 성의를 보인 것이다 라고 평가되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2월 16일에서 3월 2일 사이에 다시 이것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재건하는. 궤도 이동 건물을 다시 조립을 하고 이 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 등 다시 해체했던 것을 다시 조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체했다는 이야기 나올 때 다 전문가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거야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재건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또 문재인 정부도 이게 대단한 것처럼 선전했죠. 아니도 다를까 2월 28일 회담이 깨져버리니까 김정은이는 다시 조립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고. 또 하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니케이 일본 계좌신문,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하기를 지금 한국에서는 존 볼턴이 가장 강경파다. 이번에 회담을 깨도록 한 사람이 존 볼턴이더라고 하는데 이 일본 계좌신문에 따르면은 온건파로 알려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볼턴에 못지않게 강경 노선으로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회담 할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 미국, 북한 실무자 협상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정은 트럼프 회담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미결 상태에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인들 주변에 있는 두 사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로부터 굉장히 인간적인 신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전에 CIA 부장을 했습니다. CIA 부장할 때는 볼턴보다 더 강경론자였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오도 볼턴도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지 김정은이가 고철화된 영변시설 팔아넘기는 걸 받아가지고 북한에 대한 전면적 해제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볼턴과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의 양쪽 팔이죠.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인들 어떻게 김정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미국 의회의 움직임, 러시아 측의 입장, 그리고 폼페오가 강경론자로 돌았다는 것. 여기에 또 북한이 해체했던 미사일 시험장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 이게 다 모든 걸 합치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꼼짝달싹 못하게 행동의 여지가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쪽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재자 입장도 아니에요. 중재자 입장에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로 전락을 해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일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에 퍼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개성공단을 다시 열 수가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에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기업과 은행이 제재를 받게 생겼는데,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심한 제재는 미국의 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해버리는 겁니다. 즉 달러 결제를 못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 달러 결제를 못하게 된다? 한국 은행 중에서 외환 거래를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니까. 그러면은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감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니온케이지아신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회담이 깨진 이후, 지난 28일 날, 이 아베 수상은 전직 외무성 사무차관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깨졌습니다. 깨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노심초사했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서 아베 수상이 한 대로 내가 김정은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 2번 이야기를 했다. 라고 아베 총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베 총리가 안심을 하고 웃는 얼굴로 식사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났을 때 그동안 북한이 납치해간 한국인들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법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 6만 명 중에 생존자들 돌려달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은 납치된 일본인 숫자는 한 수십 명 정도일 거예요. 수십 명. 그런데 이 수십 명을 돌려받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은
아베 수상한테 전화를 합니다. 김정은 만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부담질 일이 있으면 한국이 부담하겠다. 즉 한국은 북한과 미국의 봉이 되겠다. 아니 그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대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이 필요하니까 김정은 만나면은 반드시 그 다짐을 받아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었어야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권당은 아베 수상을 욕합니다. 아베 수상. 왜 그럴까요? 정동영, 유시민 두 사람은 아베 수상이 뒤에 부축해가지고 트럼프가 이 회담을 깬 것처럼 곡해를 해가지고 아베의 그림자가 보인다. 반일 선동하려고. 이렇게 다 종합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봐야 됩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다리 아예 뭐 불까지 질러버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참 국민으로서는 고민입니다. 물론 국민의 권리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공복이라고 그러죠. 무슨이라고 그러죠. 주인된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 회초리를 드느냐? 헌법이 칼을 드느냐? 문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펴면은 국민은 대책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